안녕하십니까. 닥터스 요양병원 부수기 닥부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입원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입원 절차 순서에 대한 강의이고요. 우리가 입원을 알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외래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님 날짜를 넘기다 보면 이와 같이 금일 입원자 명단이 뜹니다. 지금 여기 재원 환자가 52명이잖아요. 금일 입원자 숫자 1이 떠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입원 환자 정보가 다 뜹니다. 몇 시에 오는지, 차트 번호, 환자명, 나이, 입원일, 담당의, 건보 유형 이렇게 다 뜨는 거 있고, 지금 우리가 금일 입원자에 클릭을 했기 때문에 재원 환자 숫자는 어떻습니까? 53이 된 거죠. 이렇게 다 확인하시고, 만약 입원 당일에 내가 입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요. 가슴이 두근거리죠. 가장 먼저 환자 입원 전 생성시켜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아니면 환자분 오시는 대로 해도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입원 절차 순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원 탭을 클릭을 합니다. 재원 환자 탭을 클릭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른 초록색 신한 환자 명단이 뜹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분에 대한 널스 레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생성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이 부분을 생성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왼쪽 상단 간호 메모 밑에 전 처방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로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전 처방 내역에 한번 와 보면은 프리오더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먼저 눈여겨봅니다. 이거는 원장님들 진료 기록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 이전 환자면은 이렇게 프리오더 쪽에서 이전 기록이 뜰 것이고요. 아니면 빈 공란으로 아무것도 뜨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하였으면 이 전 처방 내역 중 하나, 둘, 셋, 세 번째 커먼트 클릭합니다. 커먼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단축키 이것이 나타나면서 첫 번째 어드밋 차트 이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건 병원마다 달라요.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1이 어드밋 차트가 아닌 다른 것이 기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커먼트에서 어드밋 차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널스 레코드에 기본 차팅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드미티드 투 병동 메터 비아, 바이, 휠체어 또는 스트레처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하나는 지워줍니다. 그리고 위드 보호자 또는 119 대원이라든가 응급구조단이라든가 이렇게 동행한 사람을 적어주면 됩니다. 진단명 이것은 원장님들 상병에서 복사해 옵니다. 주어서는 요양회송소 있죠? 여기서 가져오는 거고요. 입원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는 이미 이 환자가 타 병원에서 오는 거면은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미리 캐치를 하고 이 주호소와 입원 동기에다가 우리가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PHX 히스토리 거기에 당연히 다 있을 거고요. 가족력, 현 상태, 입원 직전 있던 곳 다 웬만해서는 요양회송소에 들어가 있어요. 오시는 대로 이 부분 물어보면 되는 거고 바이탈, 멘탈, 욕창, 에어메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보는 것을 쓸 건지 그리고 화장실 사용 여부 중요하죠. 기저귀를 착용하는지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지 셀프 피오는 며칠째를 가져왔고 외지는 언제 갈 건지 이런 걸 해주고 L튜브, T튜브, 폴리 만약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다 삭제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멘트들
따로 생성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기입을 했으면 작성일시 이 부분 있죠. 오늘 날짜 그리고 시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15시에 오셨어요. 15시. 그리고 이 시간을 기억해 둡니다. 왜냐하면 낙욕통 할 때도 이 입원 시간과 맞춰야 합니다. EMR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모든 문서는 입원 때에는 입원 시간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생성을 했으면 저장, 이 부분을 저장을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지금 시간 보이시나요? 시간 저장이 된 상태고 작성자에도 작성하신 선생님들 성함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어드밋 차트를 완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물론 병원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만약 환자 히스토리가 어느 정도 리딩이 되었으면 이 입원하시는 환자분의 히스토리와 비슷한 입원 환자의 낙상과 욕창 기록이 있는 분을 찾아서 복사를 합니다. 물론 새로 생성시켜도 됩니다. 가장 최근 입원 환자 중 비슷한 경우를 골라 복사해 지정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건데요. 낙상 위험도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저위험군인지 중위험군인지 고위험군인지 또는 정상군인지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낙상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쭉 적어주는 거고요. 욕창 위험도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에 따라서 어떤 군으로 평가되었는지 적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 평가군에 따라서 예방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작성일시 봐주는 거고요. 시간은 아까 15시에 어드미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텀을 벌려서 15시 10분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변화시켜주고 저장. 그러면 기본적인 어드밋 차트, 낙상과 욕창에 대한 평가 차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닥터 라운딩이라든가 닥터가 낸 랩이라든가 그런 오더들을 기입해 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 정규 차팅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정규 차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귤러적으로 데이 때 9시, 이브 때 15시 또는 17시 그리고 나이트는 22시 환자마다 그 환자 맞춤 케어 기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투석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목토에 이러한 것들을 적어주는 거고 그리고 컨디션들이 어떤 건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낙상 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왜냐하면 제너럴 컨디션이 위크니스 하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에 맞춰서 맞춤 케어 솔루션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러한 기록을 오후에 입원했으므로 오후 정규 기록을 생성시켜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2부 정규 차팅이 15시예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마다 또 다른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 딜레이 시켜서 5시, 17시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 환자의 정규 차팅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간호널싱 차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왼쪽 환자 정보란에서 간호 메모를 생성시켜 줍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가 왼쪽 상단 환자 정보란이죠. 기본적으로 수신자명, 담당 의사, 입원 정보 다 떠 있는 거고요. 특이사항 다 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다 떠 있습니다. 이미 그분 차트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간호과 메모에 무엇을 적어야 되느냐? 물품 사용이죠. 물품 사용을 자가로 하는지 아니면 본원에서 신청을 하는지 에어매트라든가 왜냐면 욕창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에어매트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휠체어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외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안경, 뭐 털리 이런 것들 있죠. 지팡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적어줘야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주보호자 전화번호 010 어쩌고 다 적어 놓는 거 있고, 그리고 백신, 요즘은 이 코로나 백신이랑 플루 백신을 잘 체크를 하진 않는데, 근데 여전히 요양에서는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러지, 만약에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거 있고요. 또 중요하죠. 외진 날짜, 이 외진 날짜도 꼼꼼히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으로 간호 메모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끝났어요. 널스 레코드, 간호 메모. 이번 병동창에서 두 가지는 완성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낙욕통을 먼저 할 거냐 EMR을 먼저 할 거냐 이건데요. 지금 병동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일단 기록 탭에서 낙욕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록은 메인 바에서 기록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찾아서 들어갈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여기 있죠? 이 기록,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하위 메뉴들이 뜨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린 지금 낙욕통 요게 필요한 거죠. 가장 먼저 낙상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낙상을 체크하면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 낙상 사고 발생 보고서, 낙상 예방 활동 기록 패스트트랙 이렇게 3개가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린 첫 번째로 낙상 위험도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인 거 있고요. 차트 번호, 진료 의사, 환자 이름, 부서, 성별, 나이 다 이 환자에 대한 것이 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성 일자 그리고 시간. 아까 이분이 15시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도 반드시 15시로 아까 기록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 없음에 체크를 하죠. 두 번째, 2차 진단, 부진단, 확정된 질병이 2가지 이상이냐, 대부분 있다에 체크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보행 보조, 가구를 잡고 보행을 하느냐, 목발 쓰느냐, 지팡이 쓰느냐, 보행기 사용하느냐, 또는 보조기 사용을 안 하느냐, 아니면 침상 안정이냐, 휠체어 사용하느냐, 간호사가 도와주느냐, 이 중에서 해당하는 한 군데 체크를 합니다. 대부분 휠체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로에 체크를 해줍니다. 네 번째, 정맥수액 요법이고 헤파린 락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인데요. 대부분 없죠. 대부분 없이 오는 거 있고요. 다섯 번째, 걸음걸이와 이동에 대해서 장애가 있느냐, 허약하냐, 정상이냐, 침상 안정이냐, 부동이냐, 어느 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 있는 쪽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의식, 정신 상태에 대해서 나눔을 할 건데 자신의 기능 수준을 과대평가하거나 잊어버리는지, 한마디로 선망이나 치매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기능 수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분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로에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확인하고 저장.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보이시나요? 작성일자, 시간, 작성자 이렇게 뜨는 거 있고요. 내가 아까 체크했던 이것들에 대한 총점 저위험으로 나왔네요. 저위험 35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널스 레코드 낙상 평가에 적용을 합니다. 저위험군으로서 낙상 예방 활동을 펼쳐주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가 끝났으면 욕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왕 낙상 탭을 열었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2개 창은 필요하지 않지만은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잠시 3000%로 빠지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죠. 낙상에 관여되는 거. 우리는 지금 평가 기록지를 이번 때 했어요. 요것은 낙상사고 발생 보고서에 대한 건데요.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낙상사고 발생 보고서 창이에요. 차트 번호, 담당 간호사, 진료의사, 환자 이름, 입원 일자, 진단명, 성별, 나이, 입원 병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발생 일시, 확인 일시, 보고 일시, 작성 일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환자 관련 사항인 것이고요. 체중, 의식 상태, 활동 및 기능이라든가 보조기구, 위험 요인 요 두 개 중요하죠. 그리고 투약 위험 요인이 뭐가 있었는지 요거 중요한 거고, 낙상 평가 점수가 또 어떻게 됐는지 요거 중요합니다. 낙상 장소 구별 잘 해줘야 되는 거 있고요. 낙상 유형 같은 경우도 침대 사용 시 그랬는지, 의료장비 사용 시 그랬는지, 의자 사용 시 그랬는지, 기립 보행 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외에 그랬는지 구별해줘야 되는 거 있고, 침대 사용 시는 어떨 때 낙상을 했는지, 기립 보행 시는 어떨 때 낙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줘야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간호중재. 우리가 이 부분을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를 했는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예방교육을 했는지, 낙상 시 보호자나 의료진이 옆에 있었는지, 이것이 간호중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낙상 중재를 시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거고, 엑스레이 뭐 CT 찍었는지 요거 보는 거고, 낙상 결과가 어땠는지도 다 적어주는 거 있고요. 환자의 신체적 손상이 어땠는지 이것도 적어주고, 치료는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낙상 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은 어땠는지 다 적어주시고, 이 조치사항은 이거죠. 바이탈이나 정서적 지지나 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치료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당직이나 주치의한테 노티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의 조치사항을 얘기합니다. 보고자 선생님들 성함 쓰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낙상사고 발생 보고서에 대한 기록은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EMR로 채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뽑아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스캔을 해야겠죠. 그럼 다음 낙상 예방 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낙상 예방 활동에는 어떤 활동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낙상에서 평가 기록했고요. 발생 보고서 확인했고, 낙상 예방 활동 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하고 들어가 봅니다. 이 부분이 낙상 예방 활동 기록을 얘기합니다. 작성 일자, 병동, 병실, 낙상 위험군 이 부분에서 메뉴를 선택해 주는 거죠. 낙상 예방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환자 인식표에는 노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분은 낙상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해주는 거 있고, 또는 고위험이다. 낙상 고위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거나, 침대 난간이 올려져 있다거나, 바퀴가 고정되어 있다거나, 신발을 잘 착용하고 있다거나,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다거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운 곳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낙상 예방 활동을 얘기를 한다. 이 품목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낙상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낙욕통에서 욕창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